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밤새 쏟아진 극한호우의 원인과 이후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강한 비가 저희가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영상으로도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은 물론이고요. 또 충청과 수도권에도 집중됐습니다. 우선 전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이번 집중호우로 이제 하루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강수량 기록을 세웠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426.4mm, 서산 같은 경우도 438.9mm를 기록을 했죠. 자, 이런 강수량은 이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양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정규 관측소인 홍성이라든가 혹은 서청주, 또 관측소인 천안이나 서산 등 이런 지역에서 최고 일강수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산에는 오늘 아침까지 544mm가 내렸고요. 광주에도 네. 500mm 가까운 엄청난 비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린 곳은 이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 아주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고요. 또 지상부터 상층까지 정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다 하늘의 강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하늘의 강의 눈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위성의 이 이제 적외선이라든가 마이크로주파를 갖고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대 수증기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적도 지역에 엄청난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운반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세계적인 대홍수의 원인이 거의 하늘의 강 영향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도 500년 만에 호우라고 하는 만큼 하늘의 강의 영향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비가 많이 온 것도 문제지만 비가 얼마나 강하게 쏟아졌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클 텐데요. 비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비 같은 경우는 강수량보다는 그러니까 엄청 강수량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얼만큼 그 짧은 시간에 얼마가 내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시간당 서산 같은 경우 최대 115mm 호우가 쏟아졌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옹진구 같은 경우 100mm 전에 엄청난 호우가 쏟아졌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호우라고 하면 시간당 30mm 이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비만 내려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장소 와이프가 움직이질 않고요. 시간당 50mm를 넘어가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정도고요. 시간당 100mm면 폭포 아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50mm에서 호우가 내리게 되면 배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침수 범람이 시작되고요. 예. 시간당 100mm가 넘었으면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급속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밤사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많이 울렸습니다. 14건이 울렸고 대상 지역으로는 50곳이 넘었는데 서울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발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정을 지나면서 이제 그 서울 등 수도권에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죠. 비가. 그런데 이게 새벽 사이에 아주 매우 강해졌습니다. 가장 비가 많이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95.5mm를 내린 인천 영도고요. 또 경기 시흥 신현동에 시간당 55mm, 광명 논사동에도 시간당 38.5mm의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지역으로 이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구, 금천구에도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네. 어제는 강수 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남부에 폭우가 집중됐는데 이번에는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강한 비구름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사회상으로 새벽서부터 유입되면서 자정서부터죠. 서울과 경기 서부, 경기 북부 지역으로 호우대가 위치를 하면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게 될 때는 남북으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를 하지만은 대개 예. 우리나라 주변이 지금 상당히 대기 불안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어떤 트리거, 약간의 불안정만 형성되면 바로 강력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해안 쪽으로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그 집중호 패턴을 보면 유독
좀 밤새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천둥 번개도 강하게 치고요. 이렇게 밤에 비가 더 쏟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낮보다는 밤이 기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쉽게 응결하면서 비구름으로 발달할 수가 있고요. 또 밤에는 상대적으로 지면 마찰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 제트가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수증기가 동중국해에서 훨씬 더 많이 유입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또 낮에는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난류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우의 원리인 수증기를 수용하는 강한 바람이 난류에 막혀서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밤에는 이런 강풍들이 쉽게 내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밤이나 새벽에 비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이 대기불안정이 강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주로 이 남쪽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죠. 북태평양 고기압이고. 그러니까 이 해양성 기단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없는데 네. 북쪽 기단은 대륙성 기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밤늦게부터 새벽 사이는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해지면서 야행성 호우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밤에 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도 낙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제는 서산의 기상 관측 장비가 낙뢰에 맞아서 먹통이 됐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영흥도의 관측 장비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기간에 이렇게 낙뢰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대기 불안정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겠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압계 같은 경우는 북쪽에 매우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남쪽에서는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밀어 올려주는 굉장히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정체전 선상에서 이게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거대 장난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장난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즉 이 구름은 수직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렇게 이제 천둥이라든가 번개 혹은 돌풍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전 선상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천둥, 번개, 낙뢰가 발생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 쪽에 정체전선은 남부지방이 있었어도 수도권 쪽으로 다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수직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구름대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3.10km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될 경우는 낙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근데 참 이번에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같습니다. 이번 비 언제쯤 그칠까요? 일단 오늘 오후서부터 이제 북태평양 고기에 서서히 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와 남부지방은 일단 오늘 밤부터는 이제 비는 그치고 북태평양 고기가 가장자리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충청 북부와 수도권, 강원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받은 이후에 내일 오후부터는 우리나라 장마로 인한 비는 끝나고 그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밤서부터는 비가 그치고요. 장맛비는. 네. 그다음에 충청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 그다음에 수도권을 포함한 북부 지역들은 내일 오전 중반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 위에 장맛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남부와 제주도는 또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나흘 내내 폭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장마가 종료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기상청이 올해 7월 3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어떻게 발표를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당시에 중부지방이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원인이 이 정체전선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남쪽으로 살짝 내려오게 되면은 중부지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올해 장마가 6월 20일에 중부지방이 6월 20일에 시작하고 한 2, 3일 정도 비가 내리고 20일 정도 비가 안 왔거든요. 장마가 거의 없다가 다시 이번에 시작한 건데 이번에 내린 비는 사실 남부지방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마의 판단이 약간 좀 틀린 것으로 보고요. 일단 장마 종료는 지금 보면은 일단 이번에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같은 기압계를 봐서는 8월 초까지 장마에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려오면 장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장마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